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다. 할머니의 집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적어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를 잘 알고 지냈고, 나는 어릴 적부터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뛰어놀곤 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으로 짐을 풀었다. 마을의 풍경은 변함없었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 방학은 특히 더 더웠고 낯선 긴장감이 마을에 떠돌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도착했을 때 굳은 얼굴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셨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너까지 걱정할 건 없어. 그냥 조심하거라.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시선을 돌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저녁, 나는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 놀이터로 향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의 재회는 즐거웠고 우리는 한창 수다를 떨며 웃었다. 하지만 대화 중 희주가 문득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너희도 들었어? 요즘 이 마을에 뭔가 이상한 게 돌아다닌다던데. 희주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들었어. 어떤 아저씨가 밤에 산책하다가 뭔가를 봤대. 이상하게 생긴 그림자 같은 거 맞아.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그래서 요즘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 바로 그때 놀이터의 외진 곳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한순간 말을 멈추고 귀 기울였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얘기 진짜일 줄 몰랐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불안감을 떨치려 했으며 마을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방 안이 너무도 무거웠고 침대 옆 창문 밖에서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 무언가의 형체가 잠깐 스쳐 지나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이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무겁게 입을 떼셨다. 그것이야. 마을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 이상한 것.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의 전설이 있었다. 마을 근처에 산의 그림자 귀신. 이 산다는 이야기다. 조상들에 의해 봉인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봉인이 약해져 다시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림자 귀신을 보면 예기치 않은 불운이 따른다는 소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밤마다 그 형체가 창밖에서 지켜보는 꿈을 꾸었다. 방학이 끝나갈수록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가족 모두가 이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도록 하려 했었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외곽에 있던 낡은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이 그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제 겨우 그 마을에서의 시간을 기억 속에 묻어두고자 하지만 예전처럼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아직도 가끔 그해 여름의 일이 떠오르면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그 그림자 귀신에 대한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물론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적한 시골 마을의 밤, 그리고 그곳에 얽힌 미스터리한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역시도 어디선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온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공포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외 한 가지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명 수상한 고시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는 오래된 고시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시원은 가격이 매우 저렴해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주자인 민주는 짐을 싸들고 고시원 302호에 입주했습니다. 민주는 생기초자인데다 첫 자취였기 때문에 싸늘한 분위기의 고시원도 나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민주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가장 먼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3시가 가까워지면 벽 너머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척척거리는 소리가 마치 벽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같았으나 분명한 말소리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깜짝 놀란 민주는 방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 앞에는 그저 어두운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무언가가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꿈속에서 민주는 고시원의 구조가 낯설게 변해 있었고 복도 끝에서 어떤 그림자가 그를 손짓하며 부르는 것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그 자리가 자신이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입주자 지영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들었구나.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하지만 모두 기분 탓인 줄 알았거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때 마침 고시원의 관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관리인은 다소 차가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민주는 관리인에게 직접 찾아가 그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카메라는 항상 정상이라고 답하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의문이 커져가던 어느 날 밤 민주는 지영과 마음을 모아 고시원의 비밀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고시원에 소문을 올려보고자 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중 몇 명의 용감한 네티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고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고 1명은 무속인으로 다른 1명은 전직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이어졌고 무속인은 이곳에 과거의 비극이 얽혀 있음을 저주받은 공간임을 감지했습니다. 탐정은 고시원의 오래된 현황, 신고 기록을 뒤져본 결과 302호에서 과거에 의문사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관리인은 그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었고 그로 인해 원혼이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속인의 주도로 제를 올렸습니다. 제가 끝난 뒤 그날 밤만큼은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민준과 지영은 이상하게 차분해진 상태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민주는 다시는 그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 사건은 한동안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이후 인터뷰에서 원혼을 편히 보내주었음을 확인받았고 고시원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이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픽션이며 실제 고시원과 관계없음을 밝힙니다. 공포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은퇴 후 조용한 삶을 꿈꾸던 철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한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아담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러나 이 집에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입을 다물곤 했고 아이들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달리듯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철수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철수는 집안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에 움찔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한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듯한 낮은 속삭임, 그리고 거울에 비친 무언가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작은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아픔과 소리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일본 순사가 머물렀는데 일본군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 집 지하실에서 오진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이야기만 듣고도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는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에게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철수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철수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유난히 춥고 가끔은 집안에서 사라져야 할 오래된 향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철수는 용기를 내어 무당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무당이 철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무당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한 표정으로 엄숙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기 시작했고 한참 후에야 눈을 뜬 무당은 철수에게 집에 깃든 영혼들이 오래된 한을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당은 철수에게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만 집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철수는 그날부터 매일 밤 영혼들을 위해 간단한 제사를 올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차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고 머지않아 철수는 더 이상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즈음 철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그는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깊은 한을 품고 떠돌던 영혼들도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이 공포썰은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색되고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포를 선사합니다.